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의 서재쌤입니다. 오늘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뇌 그리고 척수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처음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뇌신경, 그다음에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척수신경,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으로 구분하는 건 겉에서 봤을 때 위치와 모양, 이런 거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부학적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말초신경계 공부할 때는 해부학적 구분보다 이 기능적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둬야 돼요. 일단 말초신경계는 크게 둘로 나누죠.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누는데, 자, 여기에 중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초신경계는 중추로 들어가는 녀석, 뇌로 들어가느냐, 척수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겠지. 이런 애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심성 신경이 됩니다. 그럼 이 구심성 신경은 말단부에 있는 정보를 중추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감각 정보를 중추로 전달해 주므로 감각신경, 이렇게 부릅니다. 구심성 신경하고 감각신경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중추에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그쵸? 중추에서 내리는 명령은 중추에서 시작해서 말단부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말단부에는 근육이나 분비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심성 신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반응에 관계된 원심성 신경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대뇌가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의식적인 반응일 때 얘네들 우리가 체성신경계라고 합니다. 주로 얘네들은 골격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밖으로 드러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녀석들을 우리가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런데 원심성 신경에는 이렇게 의식적 반응에 관여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 주로 내장이나 아니면 분비샘, 요런 것들의 반응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신경들이 있는데, 그런 신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율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 반응이죠. 이 반응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거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무의식적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계, 요 신경계를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절이라는 말을 보면 알듯이,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다. 심장박동을 이렇게 조절하려면 여기에 두 가지 명령이 내려가야 돼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촉진해라, 더 빨리 되라. 근데 촉진 명령만 있으면 심장이 터져버리겠죠. 너무 지나친데 좀 진정해. 그래서 억제 명령을 내리는 신경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두 개의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감신경, 다른 하나를 부교감신경,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교감이 촉진하는 기관은 부교감이 억제를 하고,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반대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에 항상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동시에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죠? 길항작용, 이 말을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 조절, 그 다음에 항상성에 관여하고,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럼 대뇌가 체성신경계의 중추였으면 자율신경계는 얘네들은 우리의 의식과 관련이 없죠. 무의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뇌 아래쪽에 있는 중뇌나 중간뇌라고 하죠, 이제 바뀌어서, 또는 연수, 그리고 간뇌의 시상하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간뇌의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중간뇌하고 연수는 뇌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율적으로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간내의 시상하부를 최고 중추로 해서 뇌줄기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구분이에요.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기능적 구분을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렇게 나누고 체성신경계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과서들이 이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공부해야 되냐? 상관없어.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집을 보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개념 설명들이 있을 거야. 아, 근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구나. 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로 가서 교과서에 요 그림이 중요해요. 요 그림이 한 별표 3개쯤 됩니다. 수능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학교 내신 시험에는 뭐 100%. 일단 요 그림에서 위에가 체성신경계고 아래가 자율신경계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원심성 신경에 해당합니다. 이 원심성 신경 중에서 체성신경계 아까 얘기했듯이 대뇌에서 컨트롤하며 의식적 반응을 관여하는 거. 얘네들을 뭐라고도 부른다? 운동신경 이렇게도 부른다고 했죠. 얘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기 중추에서 말단까지 신호가 이렇게 가겠지. 이때 뉴런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가락을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려면 척수에서 나온 신경신호가 발가락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뉴런 하나라는 얘기야. 세포 한 개라는 얘기죠. 그렇지? 세포 한 개인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작지만 그 길이가 거의 1m에 다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가는 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쨌든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연결을 된다. 이게 운동신경이다. 그 다음에 요 끝에서 나오는 물질이 뭐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누구를 자극한다? 골격근. 수위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골격근을 이렇게 자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를 볼게요. 이게 중요하다. 자율신경계는 자 둘로 나누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추에서 여기 말단까지 딱 보니까 몇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어. 뉴런 몇 개? 2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점이 한 군데씩 존재하게 되겠지.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불렀어? 시냅스라고 불렀었죠.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시냅스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어? 신경절이라고 써있는데 중추에서 나온 신경은 뉴런 한 개로 되어 있지 않겠지. 뉴런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야. 전기코드 묶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다발로 나와요. 그래서 끝에서 갈라지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음으로 나오고 시냅스가 있는 곳도 묶음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냅스 부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 부피가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마디를 형성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척수에서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시냅스를 한번 이룬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다발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냅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전부 다 교감신경들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불러? 교감신경절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신경절의 위치가 중요해요. 교감신경절은 중추 쪽에 붙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절은 기관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신경절 기준으로 중추 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하고 말초 쪽에 있는 애를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면 얘가 무슨 신경이 된다? 교감신경이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림만 줬을 때.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으면 이게 뭐가 돼? 이게 부교감 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절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둘이 똑같아. 아세틸콜린. 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다릅니다. 부교감 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교감 신경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하고 똑같은 용어가 뭐냐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떤 상태로?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성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자, 나중에 우리 호르몬 배울 때 이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 호르몬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조절한다.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량이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 그다음에 피를 근육 쪽으로 많이 보내준다고.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동작이 민첩해지고 우리의 감각도 예민해지고 정보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물이 진화하면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할 때 위기 상황에서 싸움으로 벗어날 수 있겠죠. 투쟁. 근데 싸워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튀어야지. 도주. 투쟁과 도주. 우리 인간들이 원시인이었을 때 있잖아.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교감신경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전해졌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몸을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죠. 교감신경만 계속 흥분하면 우리 몸이 지나치게 모든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파괴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건 위기 상황에만 쓰는 거야. 교감신경은. 그리고 나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상복구돼야 돼요. 이걸 누가 하냐면 부교감신경이 한다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소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해? 안정, 그리고 소화. 다시 또 투쟁과 도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영양분이나 이런 걸 많이 비축해놔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소화에 몰두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보다는 당장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부분을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투쟁, 도주, 안정, 소화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촉진되고 뭐가 억제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나오는 자리야. 부교감신경은 딱 보니까 나오는 자리가 4군데죠. 여기에 3군데, 여기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어떤 책에서는 중뇌 연수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뇌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척수의 말단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데 반대로 교감신경은 어디서 빠져나오는지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척수 가운데 부분. 요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냅스의 위치입니다. 부교감신경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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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신경절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기관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기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거의 기관에 파묻혀 있다시피 합니다. 교감신경은 시냅스가 어디냐? 중추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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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냅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교감신경의 신경절들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부교감 신경들이 빠져나오는 게 다 개별적으로 빠져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여기 위에 동공축소부터 시작해서 방광수축까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정보를 계속 받다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는 애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개별적으로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교감신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교감신경절에서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얘네들은 한 번 흥분하면 개별적으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동공확대부터 방광확장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겠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기 상황이 오면 일사불란하게 딱 대처해야 된단 말이야. 학교에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탈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는 개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요. 다음, 자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역시 외워두면 되겠죠. 투쟁과 도주야. 교감은 투쟁할 때는 일단 동공이 확대돼야 되겠죠. 왜? 잘 봐야지.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잘 도망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관지는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이 산소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래야 잘 싸우고 잘 도망가겠죠. 다음, 심장박동이 촉진돼야 됩니다. 왜? 역시 마찬가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이 심장박동에서 혈액이 영양소와 산소를 빠른 속도로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심장박동이 촉진됩니다. 다음, 여기 간인데 간에 글리코젠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글리코젠 저장되었던 것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 포도당을 방출시키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이 말은 뭐야? 이 에너지를 많이 내려면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부신이라고 하는 곳인데 신장 바로 위에 있죠. 홍팝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부신장,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교감신경이 막 자극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하고 거의 비슷한 물질이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들이 막 방출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교감신경의 작용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증폭되겠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아니면은 막 운동 경기를 하거나 이럴 때 막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 이게 바로 아드레날린 분출이야. 그래서 완전히 긴장 상태가 돼요. 긴장, 흥분, 투쟁, 도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물질들은 똑같은 물질이지만 분비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는 안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이고 호르몬으로도 쓰이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호르몬 할 때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투쟁과 도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촉진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장은 급하지 않아. 투쟁과 도주에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런 것들은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억제돼요. 대표적인 것이 소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침분비, 이거 주로 소화 때문에 하죠. 침분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몸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소화액 분비가 일제히 억제됩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야.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기관, 근육으로 주로 근육으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억제시킨다. 방광은 지금 중요하지 않죠. 소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방광을 확장시켜서 오줌을 좀 더 저장할 수 있도록. 싸우는데 도움이 안 되겠지. 방광이 수축하게 되면. 그래서 방광을 확장시키게 된다.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투쟁과 도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유추해서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부교감 신경은 반대죠. 이렇게 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림 하나만 볼까?
교감신경, 척수 중간 부분에서 교감신경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다 어떻게 다시 만난다, 그지? 여기를 우리가 교감신경절이라고 부르고 매우 가깝죠? 실제로는 더 가까워요. 해부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제 그림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부해서 인체를 들여다본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칠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교감신경절이야. 바로 어디에? 척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이 정도까지 해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서지쌤의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